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사직서 한 장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때려치운다라고 수백 번씩 다짐하고 계신가요? 특히나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 불어닥친 퇴사 열풍에 마음이 더 싱숭생숭하실 겁니다. 옆 부서 김 대리도 나갔다더라. 내 동기 누구는 나가서 사업 대박 났다더라. 이런 소문들 들릴 때마다 내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그 사직서를 다시 서랍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거대한 폭풍우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공호였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불과 이 책 3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용기 있는 도전가로 치켜세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비전 없는 곳에서 썩기 아깝다라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202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지옥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왜 여러분이 지금 절대로 그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사기업의 냉혹한 현실과 무너져 내린 대한시장의 민낯을 하나하나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할 때 아이고 넌 정년 보장되니까 좋겠다라는 말 들으면 속으로 월급도 쥐꼬리만한 게 뭘 모르는 소리 하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그거 빈말 아닙니다. 진짜 생존의 공포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사기업의 시계는 공무원의 시계보다 최소 2배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사기업에서 40대 중반, 즉 사오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직에서 짬밥 먹으며 중간 관리자로 안정감을 찾아갈 나이에 사기업의 동년배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자리가 내년에도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사기업은 전쟁터입니다. 그것도 방패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 있어야 하는 전쟁터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인력 감축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로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냉혹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커피 마시던 상사가 오늘 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는 곳이 바로 사기업입니다. 특히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연봉은 높은데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우선 퇴출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밖으로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는 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결국 사기업의 40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직이 아무리 욕을 먹고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의 자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불경기라는 파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거대한 성벽이 되는지 밖으로 나가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배달만 해도 공무원 월급보다 많이 벌고 아르바이트도 자리가 많지 않냐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구인 구직 사이트와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때 퇴사자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렸던 배달 시장은 이미 포화를 넘어 붕괴 직전입니다. 배달 라이더 한 명당 배당되는 콜수는 급감했고 단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토바이를 타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인데 그마저도 사고 한 번 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아르바이트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장님들은 이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소위 말하는 쪼개기 계약만 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만 일하는 자리를 여러 개 뛰어야 겨우 한 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조차도 이제는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립니다. 20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실직자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알바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일자리는요, 신규 채용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대기업들조차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돌아서면서 어설픈 경력을 가지고는 서류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됐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차고 나가는 그 철밥통이 밖에서는 수천 명이 줄 서서 기다려도 못 얻는 황금밥통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7급 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홧김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정도 경력이면 밖에서 연봉 1.5배는 거뜬하겠지 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1년 동안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사기업에서는 전문성 없는 경력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나이는 이미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퇴직금 다 까먹고 지금은 아파트 야간 경비 업무를 보며 40대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매일 밤 초소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그 진상 민원인 욕 한 번 더 들어주고 그냥 버틸 걸. 그때 그 과장님 잔소리 그냥 한 귀로 흘릴 걸이라며 매일 밤 과거의 자신을 원망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극단적인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무원 퇴사 후 후회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공무원 조직 답답하죠. 수직적인 문화, 말 안 통하는 윗분들, 그리고 해도 끝이 없는 의미 없는 서류 작업들. 저도 다 압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아파트 지옥만큼이나 숨 막히는 게 바로 공직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밖은 겨울 공화국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조직은 여러분이 아파서 병가를 내도 월급이 나오고 육아휴직을 써도 책상이 사라지지 않으며 나중에 늙어서 기력이 다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요즘 사기업에서는 희망퇴직 통보받은 부장님이 책상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사기업의 생리니까요. 하지만 공무원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자기 몫만 해낸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권력, 이 압도적인 특권이 평소에는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고용 불안이 겹친 삼중고의 시대에는 그 가치가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와 맞먹습니다. 여러분, 존버라는 말 아시죠? 존경받을 정도로 버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은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인내와 버티기입니다. 힘들 때는 잠시 고개를 숙이세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승진에 목매지 말고 적당히 일하고 내 삶을 챙기는 가늘고 길게 가는 전략이 지금 같은 난세에는 최고의 승리 전략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건 적어도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해가 뜰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공무원 체질이 아니야라며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직업이 완벽하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죽지 못해 하는 거고 가족들 얼굴 떠올리며 버티는 겁니다.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심한 모욕과 스트레스를 견디면서도 잘릴까봐 웃으며 일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잘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든 자기 개발을 하든 마음의 안식을 찾으세요. 직장은 자아실현의 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경제적 하체일 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이 위험한 세 가지 이유. 첫째, 사기업은 이미 40대 중반부터 퇴출을 압박하는 살벌한 구조조정 기조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배달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대안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수익성이 바닥을 쳤습니다. 셋째, 한 번 나간 공직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며 밖에서 겪는 경력 단절의 공포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버티자. 이 자리가 나의 방패고 우리 가족의 울타리다. 라고요.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 월급 루팡 소리를 듣더라도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세요. 마음을 다치지 않게 철저히 방어 기제를 세우세요. 마치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촘촘하게 설계된 요새인 것처럼 여러분의 멘탈도 요새화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퇴사 후 겪게 될 경제적 고통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부디 신중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미래 설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인 시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쓰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기에 드릴 수 있는 날선 조언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면 동료들과 소주 한잔하며 털어내시고 주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그리고 성공적인 존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실제로 퇴사 후 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뚱냥이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